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추가 합격 방법론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점수는 변한다입니다. 점수는 변한다. 자, 점수는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은 점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원서를 쓰죠. 그리고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기에 매우 편리한 정보들이 많아요.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대학별 환산 점수, 또 실제 자신의 점수를 넣게 되어지면 복잡하게 내용이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그래프까지 그려지면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점수나 지원 대학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점들은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올해 입시의 결과로 반영이 되어질 수 없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자, 하나의 표를 봅시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 순위 가장 높은 학과는 경영학과, 문과인데 경영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고 410점이에요, 표준 점수가. 그 다음에 경제학과는 407점으로 두 번째, 응용통계학과가 406점, 심리학과 405점, 정치외교학과 405점,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가 402점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학과는 401점의 사회복지학과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로 401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원서를 쓸까? 아,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나 불어불문학과나 문화인류학과나 문헌정보학과에 원서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입시 기관에서 표준 점수 순위로 해서 이렇게 대학의 서열을 정해요. 마치 경영학과는 경제학보다 높은 학과고, 그리고 사회학과는 도고동문학과보다 높은 학과고, 그리고 가장 낮은 학과는 어문계열의 학과나 사회복지학과 같은 학과가 제일 낮은 학과인 것처럼 만들죠. 하지만 매년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죠. 학생들이 어떤 구간에 원서를 쓰느냐, 어떤 구간에 몰리느냐, 어느 학과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제 어떤 학생들은 410점 정도를 맞은 학생이라고 해서 그 학생이 모두 다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다른 대학에 상향 지원을 꿈꾸게 된다면 경영학보다는 경제학과나 응용통계학과에 점수를 낮춰서 안정 지원하면서 다른 대학에서 상향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년 이러한 통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입시 기관에서는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모든 대학의 학과 서열 순위를 문과는 경영, 경제, 통계, 심리, 언론 쭉쭉쭉쭉쭉 사회복지학과가 가장 낮은 과로 문과는 정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2020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 전년도에 2020년도에 대학의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서열을 정해보면 가장 높은 과가 738.7점을 맞은 경영학과예요. 그 다음에 735.92점을 맞은 경제학과가 두 번째고,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아까는 어디가 꼴찌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학과가 16위였었죠. 그런데 2020년도의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몇 위까지 올라가? 3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734.52점으로 점수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과가 733.87점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심리학과는 무려 거의 하위권으로 떨어지죠. 730.2점으로 점수가 떨어져요. 이게 2020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19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또 바뀌죠. 2019년도에서도 봤더니 점수대가 가장 높은 학과는 747.8점의 경영학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748점인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학과는 744점이고 그 다음에 높은 게 747점의 응용통계학과,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도 높고, 그 다음에 보니까 행정학과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심리학과는 여기 있고요. 해마다 구간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내용 설명을 드리면 2019, 2020, 2021년 해마다 대학의 학과의 예상 점수는 항상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 지원자들의 지원 경향과 패턴, 어느 성적대 학생들이 어느 구간에 몰리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입시기관에서는
이런 걸 항상 해마다 반영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의 학과 순위를 정하니까 경영학과가 738점, 사회복지학과가 734.2점으로 세 번째 점수가 높은 학과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항상, 학과에서는 항상 어떻게 순위를 정하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학과 선호도를 그냥 쭉 매겨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작년, 그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거고, 올해도 정시에서 입시 결과가 나오고 대학에서 예상 점수를 뽑게 되면 학과 순위를 경영학과부터 사회복지학까지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점수를 여기서부터 쭉 나열해서 예상 점수를 뽑죠. 그런데 어떻다?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자, 우리가 만약에 내 점수가 657.40점의 점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657.40점. 그리고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를 봤더니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자, 입시기관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학과는 660.33점이고 가장 낮은 학과를 봤더니 655.88점이다. 그러면 입시기관에서 내 점수를 가지고서 예상 가능한 학과는 어디라고 예상할 거냐면 657.40점이니까 어디에다 내냐면 이 정도 지점에다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죠. 657.41점인 학과에는 재촉 합격 또는 추가 합격 가능성 80%, 70%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학과인 656.84점인 학과에 원서를 썼을 때는 최초 합격 가능성 100%라고 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마다 입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위 학과에 있던 사회복지학과가 상위 학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문화인력학과가 상위 학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상위권의 학과에 있던 심리학과나 영어영문학과가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단위의 학과의 변동폭이 매우 심하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합격 가능성의 점수만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지면서 점수가 폭발하는 지점에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나 데이터 점수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100%가 아니라 80%, 85%에 맞춰서 지원자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 만들고 하향 안정 지원을 해서 붙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100% 맞춘 거죠. 하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은 자신의 성적대보다 훨씬 더 낮은 대학에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성적대보다 낮은 대학의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시거나 내 성적으로 간신히 대학에 붙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성적대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에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입시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다시 말하면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은 점수는 항상 바뀐다 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점수는 일반적인 학과의 서열 순위에 맞춰서 점수를 그냥 획일화시켜진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런 변동 사항들이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